이제 죄와 벌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빛과 온기를 품고 있는 인물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라주미힌에 대해 처음부터 섬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 소냐 스비드리가일로프와 같은 어두운 영혼들 사이에서 밝은 균형추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라주미힌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친구로 등장합니다. 이름처럼 다소 우스꽝스럽고 투박한 인상을 주지만 그의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충실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세상과 단절된 차에 특별한 인간의 권리라는 사상에 매몰되어 갈 때 라주미힌은 꾸준히 곁을 지키며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는 병든 친구를 위해 약을 구하고 돈이 없어도 꿋꿋이 도와주며 끝내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족까지 돌봅니다. 라주미힌의 세계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는 삶을 무겁게 분석하거나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는 것은 힘겹지만 그래도 버틸 가치가 있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술에 취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들뜨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결점이 오히려 그를 더욱 현실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성을 무기로 인간을 넘어서려 할 때 라주미힌은 소박한 인간관계와 꾸준한 선애 속에서 삶을 붙잡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주미힌이 단순한 착한 조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대척점에선 또 다른 철학적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나는 신을 대신할 수 있다, 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위험한 오만에 빠졌다면 라주미힌은 나는 신도 영웅도 아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이어간다라는 태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소냐와도 닮았습니다. 다만 소냐가 신앙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면 라주미힌은 보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선을 실천합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족에게 큰 의지가 됩니다. 어머니 프레리아와 여동생 두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라주미힌은 한결같이 옆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두냐와 결국 혼인까지 이어지는 것도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라스콜리니코프의 가문이 절망과 죄의 무게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하나의 기둥이자 새로운 희망의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라주미힌의 가장 큰 장점은 충성심과 끈기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책감과 오만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려 하지만 라주미힌은 끝까지 벽을 두드리며 내 곁에 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사상가도 신비로운 구원자도 아니지만 인간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소박한 선의 힘을 상징합니다. 애니메이션 인물에 비유하자면 라주미힌은 원피스의 우솝이나 나루토의 시카마루에 가깝습니다. 우솝처럼 그는 완벽하지 않고 때때로 서투르지만 끝내 동료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인물입니다. 시카마루처럼 그는 세상을 비극적으로 보면서도 결국 귀찮아도 지켜야 할 건 지킨다는 태도로 현실 속 선을 실천합니다. 라주미힌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이념이나 신의 권위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 곁을 지켜주고 소소하게라도 삶을 돌보는 행위 속에서 의미가 유지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와 구원이라는 극적인 길 위를 달릴 때 라주미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인생의 진짜 힘은 드라마틱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적인 충성과 온기 속에 있지 않은가? 정리하자면 라주미힌은 죄와 벌에서 빛나는 평범함의 상징입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도 비극적인 타락자도 아니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삶의 진짜 지탱력을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를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오만보다 곁의 사람을 지켜내는 소박한 선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다. 라주미힌 드미트리 프로코피치은 소설 속에서 밝음과 끈기의 화신입니다. 그는 뛰어난 철학자도 극적인 구원자도 아니고 화려한 수사로 사람을 설득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대신 그는 손끝으로 사람을 돌보고 말보다 행동으로 충성심을 보여주며 사람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고립과 이론으로 자신을 세우려 할 때 라주미힌은 현실의 불편함을 기꺼이 떠맡아 친구의 어머니를 돌보고 병자를 간호하고 경제적 정서적 공백을 메워줍니다. 이 단순한 있음이 작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이름 라주미힌, 러시아어로 이성적이라는 뉘앙스가 있다곤 합니다. 꽤나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난해한 철학적 총론보다 사람을 대하는 실천적 이성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논쟁 대신 수저를 집어들고 말의 정교함 대신 상황을 정리하는 행동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 점에서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한 도덕적 상식의 구현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그에게 사변적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도구입니다. 라주미힌의 행동을 보며 눈에 띄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속성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병들면 약을 구하고 가족이 공영에 처하면 돈을 대주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곧장 달려옵니다. 둘째, 유머와 인간미입니다. 그는 빈번히 거친 농담과 과장된 태도로 분위기를 풀어놓습니다. 그 농담은 자기 방어용 허세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견디게 하는 온기입니다. 셋째, 겸손한 용기입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지 않고 큰 담론 대신 매일의 작은 결정을 통해 정의와 연대를 실천합니다. 두냐 아브도트야 로마노브나는 라주미힌의 결이 다른 쌍방입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며 가족을 위해 자기 희생을 기꺼이 고려할 만큼 책임감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희생의 의미를 미리 정해두지도 않습니다. 두냐의 핵심은 자기 주체성과 도덕적 독립성입니다. 그녀는 루진 같은 이기적 제안을 받아들여 가문을 구하려 했던 듯 보이지만 그 선택은 순수한 거래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고단한 계산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녀는 자신을 타인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루진의 조종과 경멸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상품화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라주미힌과 두냐가 맺는 관계는 전형적인 구조적 구원이 아닙니다. 라주미힌은 그녀를 구해내는 기사로 상정하지 않고 두 사람은 서로를 동반자로 씁니다. 라주미힌은 두냐의 자주성과 품위를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고단함을 덜어주려 노력합니다. 제한과 보호는 있지만 그 보호는 소유가 아니라 연대의 논리로 작동합니다. 그는 두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녀는 그 환경 안에서 존엄을 되찾습니다. 이 점에서 라주미힌은 구원자가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동지입니다. 문학적으로 이 조합이 가지는 의미는 크고 분명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극단적 사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고립으로 향하는 동안 라주미힌과 두냐는 보통의 삶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즉, 영웅적 불복종 혹은 철학적 혁신 같은 극단적 길 대신 작은 친절과 상호 존중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를 통해 인간 구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회적 조건 연대, 성실, 신뢰를 강조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라주미힌은 안정적 애착의 전형입니다. 그는 불안하거나 흩어진 순간에도 대상을 떠나지 않고 돌봄을 행동으로 지속합니다. 이로써 주변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통해 현실적 회복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두냐는 애초에 높은 자기 통제력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로 의존적이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선택합니다. 두냐의 거절과 단호함은 그녀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초월적 희생보다는 존중받을 권리를 선택합니다. 구체적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주미힌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장면들, 경제적 지원, 시의 적절한 조언, 때때로 웃음을 주는 행동은 단지 친절한 행위가 아니라 소설의 윤리적 축을 지탱하는 행위입니다. 두냐가 루진의 폭로와 경멸을 맞서 당당히 응대하는 장면, 그리고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위협을 뿌리치는 장면은 그녀의 자립심과 도덕성을 압축합니다. 라주미힌이 결국 두냐와 결혼하게 되는 결말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회복의 상징적 마침표입니다. 한 가문이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적 온기를 회복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라주미힌도 무결점은 아닙니다. 그의 지나친 열의는 때때로 타인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전제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 빨리 개입해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냐는 그런 잠재적 구원자 콤플렉스를 거부할 줄 아는 인물이라 두 사람의 건강한 관계는 라주미힌의 자기 성찰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즉, 좋은 돌봄은 해결이 아니라 함께 있음임을 그는 배워갑니다. 우리가 라주미힌과 두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명료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연대의 힘, 극적 구호보다 일상의 돌봄이 사람을 지탱한다는 사실. 둘째, 존중 기반의 보살핌, 도움을 주더라도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 셋째, 평범함의 도덕성, 위대한 이론이나 극적 행위가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한 선이 사회를 유지한다는 깨달음. 반대로 주의할 점은 도움이 곧 소유가 되거나 선의가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도구로 바뀌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라주미힌과 두냐는 도스토옙스키의 균형추입니다. 그들은 소설의 어두운 에너지,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방종을 중화시키며 독자에게 구원은 극단적 단죄나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지속되는 연대에서 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라주미힌은 그 메시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한 인물이고 두냐는 그 메시지의 도덕적 주체이며 둘의 결합은 소설이 제시하는 회복과
삶의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라주미힌과 두냐, 이 두 인물이 상징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치열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죄와 벌에서 나오는 이 두 인물이 알려주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